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것은 한국에서 특히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전략 게임과 다르게 특히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굳이 돈을 잃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돈을 잃지 않으면 심리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더더욱 전력을 다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돈을 잃는 게 중요할 순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 범위 내에서 돈을 잃게 되면 내가 이제 진짜 실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쌓였을 때 이제는 시드머니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저희가 어느 환경에서 연습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 플랫폼에는 아직 존재하진 않지만 외국 플랫폼에서 존재하는 바로 리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리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연습을 해볼 겁니다. 현행의 관점으로 실제 내가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리플레이이고요. 이 리플레이를 연습하실 때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나의 성향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X축이 있고요. 위로 Y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커 같은 전략 게임을 치다 보면 상대방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ight Aggressive인지 Loose Aggressive인지 아니면 Tight Passive인지 Loose Passive인지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트레이딩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X축이 뭐냐면요, 바로 플레이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에 내가 방어적인 전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Y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A급의 전략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B급이나 C급인데도 잠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갈지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이게 A급 전략이 되는지 아니면 뭐 B급 전략이 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보통 추세가 잘 터지는 날이라고 한다면 추세 방향으로 가는 게 A급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횡보장이고 모멘텀이 안 좋은 장세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B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A급 전략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을 바로 Tight Aggressive, 저희가 지향하는 저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되겠죠. 태그의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 A급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괜찮아요. 내가 방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즉 비중을 많이 실지 않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A급 전략을 들어가는 스타일이면 괜찮습니다. 이걸 저희는 락이라고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레그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데 B급의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이 바로 레그입니다. 바로 실패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포커 같은 게임에서는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이 레그의 전략을 쓸 수가 있지만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내가 안 좋은 셋업인데 특히나 물타기를 통해서 비중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분들을 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셋업으로 공격적으로 내 비중의 최대를 들어가는 분들, 바로 레그의 스타일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급의 전략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약간 방어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 루스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닌자 트레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를 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에이펙스 프롭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My Rhythmic for Ninja Trader Brokerage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툴즈로 들어오시면 여기 Historical Data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요, 밑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로 나스닥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볼 테니까요, 추후에 미니 나스닥 영상도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 마이크로 나스닥 넘어오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나스닥 반드시 여기에 있는 틱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틱을 클릭해 주시고요. 에스크 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죠.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인데 이제 굳이 클릭을 안 해줘도 괜찮지만 완성된 데이터를 다운받기 위해서 클릭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리플레이 날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요일 날짜를 연습해 볼 테니까요. 21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21일 정도부터 다운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2, 23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X로 클로즈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커넥션으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기존에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My Rhythmic for Ninja Trader Brokerage 디스커넥트를 시켜주시고 난 이후에 다시 커넥션을 눌러주시고요. 밑에 있는 플레이백을 클릭해 주십니다.
플레이백을 클릭하면 다시 이 화면이 뜨는데요.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 여기에서 저희는 이미 다운로드를 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컨티뉴로 들어오시면 되지만, 내가 특정한 날짜에 조금 더 완성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1일 날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보다 조금 더 완성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미 다운을 받았지만 마켓 리플레이 용으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고 회색이 없어지면 컨티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플레이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한 창이 하나가 열리고요. 마켓 리플레이와 히스토리컬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마켓 리플레이가 조금 더 완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히스토리컬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리플레이 매매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리플레이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데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마켓 리플레이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21일자를 마켓 리플레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일로 와주시고요. 플레이를 클릭해 주시면 차트가 21일로 일단 돌아갑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네, 돌아왔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희는 밤 10시 근처부터 장을 볼 테니까요. 밤 10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일로 왔어요. 저희는 밤 10시 반 근처, 그때가 이제 미장이 열리는 시간대이니까요. 여기를 조절해서 밤 10시 반 근처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24분 정도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24분 근처로 왔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현행의 관점으로 장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현행의 관점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매매 동계 수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히는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 매매를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이탈 매매 혹은 돌파 매매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략에 따라서 언제는 눌림을 하고 언제는 돌파 매매를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추세 장세라고 한다면 눌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탈과 돌파 위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가는 셋업이 많겠죠. 눌림만 잡는다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기울기가 급격한 장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횡보 장세라고 한다면요, 눌림과 이탈과 돌파를 모두 다 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돌파를 탄다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그만큼 완만한 장세가 많기 때문에, 돌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탈했을 때 뚫고 가야 되는 건데요. 횡보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차트상 여러분들이 횡보 장세의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이탈이나 돌파보다 눌림 매매를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플레이를 눌러줄 텐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차트 트레이더를 켜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차트 트레이드를 켜는 순간 우측에 바로 이런 게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이 마켓, 시장가 매수가 되겠죠. 셀 마켓, 시장가 매도가 되는 거고요.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매수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주는 스위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클로즈 같은 경우는 내가 진입을 했을 때 포지션 청산뿐만 아니라 손절과 익절 자리 모두 다 클리어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ATR 스트래터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스트래터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마이크로 나스닥을 연습해 볼 테니까 마이크로 15계약을 선정을 해 놨고요. 나중에 에디트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항목 손절과 익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튜토리얼을 하나 둘씩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오늘은 돌파,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를 연습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돌파 매매 위주로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센터를 가지고 오신 뒤에요, 축소를 시켜 주시고 어카운트를 눌러 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체크하면서 리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조절하시지 마시고, 지금 1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30분 전에 매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배속을 조금 늘려 주셔가지고 30분을 얼른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이 이제 시작을 했죠. 장이 시작을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1배속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근의 변동성을 봤을 때 장이 열리고 난 이후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탈 매매로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익절을 내려주고 돌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돌파, 그러니까 매도 완성봉이 형성되는 시점에 돌파 연습을 한다라는 가정하. 내려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 놓을 수도 있어요. 스탑 손절을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걸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Target failed. 익절이 체결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셀 스탑으로 걸어놓고요. 자, 내려가면서 돌파로 바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서 순차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불타기는 익절이 체결이 되면 여러분의 평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얼른 트레일링 스탑으로 낮춰주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top failed. 자,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튼 이거는 지금 전략의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사고방식으로 리플레이를 통해서 매매 동계 수치를 볼 수 있느냐를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배속을 다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돌파를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서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고 계단식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공간에서 다시 돌파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다가 그런 셋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배속을 좀 조절해서 그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현행의 관점에서 내가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연습한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1배속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속을 높여서 빠른 스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얘를 뚫고 확실하게 내려오면 배속을 줄여서 다시 연습을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배속을 늘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der failed. 자, 이렇게 다시 이제 돌파 연습을 해 보게 되는 거고요. 추세 매매에 따라서 지금은 전략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각자의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 전략이 특정한 장세에서 얼만큼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서 익절로 끊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올라가면서 바로 체결이 다 되어 버렸고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매매 통계 수치를 어떻게 보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익절 한번, 매수 익절 한번 이렇게 끝났죠. 뉴 들어오셔가지고 트레이드 퍼포먼스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매매 통계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달에 매매했던 모든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방금 매매했던 통계 수치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여기에 있는 깔때기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자, 깔때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매매 통계 수치는 플레이백 101의 매매 통계 수치입니다. 그렇죠? 어카운트 체크 마크를 풀어주시면 모두 다 풀리게 됩니다. 자, 풀리고 난 이후에 플레이백 101만 체크를 해주시고 깔때기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매매했던 통계 수치는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중간에 나머지 포지션 약손절이 있었기 때문에 손절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 바로 익절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100%로 나오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약손절이 있었기 때문에 89%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매매 통계 수치를 좀 더 다양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절로 진입하고 난 이후에 자, 손절로 내려갔을 때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손절로 갔을 때 클로징을 하고요. 막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로 들어가서 네, 적당하게 지금 손절로 끊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트레이드 퍼포먼스를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Generate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금 손절 쳤던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장처럼 내가 모르는 장세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시면 실투의 기록과 이제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롱 트레이드가 매수, 숏 트레이드가 매도가 되는 거고요. 나의 승률과 이제 손익비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특정한 스타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의 매수의 승률과 손익비, 그리고 나의 매도의 승률과 손익비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 지금 percent profitable 이 승률이 되는 거고요. ratio average win에서 average loss를 나눠준 것이 바로 손익비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틱 차트만 보고 있지만 항상 분 차트를 크로스 체킹 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VA 영역이 깔려 있고 얘가 디센딩의 컨티뉴에이션으로 나오기 전까지 내가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디센딩의 컨티뉴에이션. 그럼 얘가 이렇게 뚫리고 여기에는 지금 피봇의 라인이 그렇죠. 지지의 라인이 저항으로 바뀔 때 다시 내가 매도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배속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배속을 올려서 디센딩의 컨티뉴에이션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플레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행의 관점으로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돈을 잃으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이 들어가면 나의 심리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잘된 연습이 될 수 있지만 꼭 돈을 잃으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연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플레이가 이런 좋은 툴이 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 매매 통계 수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전략을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리플레이를 통해서 매매 통계 수치를 미리 한번 보시고 전략이 검증될 때까지 매매를 안 하시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닌자 트레이더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튜토리얼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업로드를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우측 상단 그라인딩 라이프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떠한 질문도 좋으니 질문을 남겨주시면 글로 아니면 영상으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